네, 이번 시간에는 TTS 두 번째 시간으로 TTS를 자동 생성해주는 TTS를 자동 생성해준다는 얘기는 아, 덤프 파일 있잖아요. TTS 할 때 덤프 파일을 자동으로 익스포트 받아주고 데이터 파일을 준비해주는 뭐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약간 TMI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굳이 뭐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수 있고요. 실제 뭐 이렇게까지 쓰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는데 TTS를 좀 깊이 매뉴얼을 좀 보다 보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장점도 꽤 있고 비교적 잘 동작을 해서 TDB하고 다르게 좀 잘 동작을 해서 그래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19C라든가 뭐 12C에 새로 나온 그런 기능이 아니고 요 기능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TTS 나왔을 때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TTS가 10G에서 나왔잖아요. 뭐 10G R2 버전에서 나왔으니까 거의 뭐 그쯤에 같이 나온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가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고 TTS의 존재만 알았었죠. 뭐 그랬다가 이제 이걸 보고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비교적 잘 동작을 해서 그래서 한번 설명을 여기다가 설명 영상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분명히 또 잃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TTS가 사실 뭐 되게 복잡한 건 아니죠. 그냥 데이터 파일을 복제하는 거고 그 이제 데이터 파일을 복제해서 다른 쪽 서버에다가 갖다가 이제 그 테이블 스페이스를 카피를 하는 건데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데 그때 관련된 메타 정보를 익스포트 받아서 뭐 이렇게 옮기는 뭐 그런 거 절차 정도만 해주는 건데 그걸 자동화 해주는 거예요. 자동화 해주는 건데 그것만 자동화 해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게 뭐 대단한 기능이라고 대단한 절차라고 그걸 뭐 꼭 굳이 자동화까지 하나.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고 여기 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부분입니다. 소스 D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TTS 할 때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였죠. 그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드 온리로 바꾸는 거. 예. 만약에 운영 시스템에서 이렇게 TTS를 써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비 DB에 테이블 스페이스를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쓰고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리드 온리로 바꿔버리면 업무가 안 되겠죠. 예. 모든 업무는 다 조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DW도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 인서트, 델리트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리드 온리로 바꿔버리면 그래서 소스 시스템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데 얘를 쓰면은 그걸 소스 DB를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리고 리드 온리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 백업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얘가 이 그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세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 테이블 스페이스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들 여러 개 이제 옮길 것들을 대한 세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스 DB 쪽 백업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백업 받아놓은 백업본에서 그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업본을 건드리는 거니까 소스 DB를 뭐 건드리지는 않죠.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본이 있어야 돼요. 백업본이 없으면은 백업본에서 이걸 만들어 주는 건데 백업본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면 백업 받아놓은 백업본이 그 테이프에 있으면 안 되고 저기 디스크에 뭐 패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라든가 그런 쪽에 백업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DB도 반드시 아카이브 로그 모드여야 하고, 아카이브 모드가 아니면 또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백업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소스 DB 쪽 서버에, 그리고 아카이브 로그 모드여야 하고, 요게 충족이 되면은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일단 이게 TTS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크레스 플랫폼 TTS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엔디안까지 다른 뭐 리틀에서 빅으로 아니면 빅 엔디안에서 리틀 엔디안으로 그런까지 된다고 TTS 장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해주는 방법이 알맨에서 컨버트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컨버트 커맨드를 해가지고 테이블 스페이스 엔디안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엔디안이 다른 경우는 컨버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엔디안이 다른 경우는 이용할 수 없고, 엔디안이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 한 것처럼 솔라리스에서 솔라리스 DB 서버에서 이렇게 리눅스 서버로 옮기는 경우, 솔라리스하고 리눅스는 X86 둘 다 X86 버전인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다 리틀 엔디안이기 때문에 같은 엔디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된다라는 거죠. 컨버트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 셋 자동 생성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엔디안이 다른 경우는 이걸 못 쓰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수동으로 작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면은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 백업본을 백업본하고 아카이브 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내부적으로 얘가 DB를 하나 만들어요. 복제 DB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얘 커맨드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지금 뭐 여기 세 줄 나와 있는데 세 줄이 아니라 사실 한 줄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되고, 요거는 그 이제 옵션을 좀 다르게 지정할 때 그 여러 이제 사용 예를 갖다 예시로 들은 거고, 그냥 알맨 들어가서 트랜스포트 테이블 스페이스 하고 요것만 딱 해주면은 이제 끝나요. 그냥 바로 되는데, 요걸 실행하면은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백업본을 읽어가지고 또 아카이브 로그도 읽어가지고 DB를 복제 DB를 하나 만들어 버려요. 얘가 내부적으로 복제 DB를 만들어서 그걸 띄웁니다. 띄운 다음에 얘가 거기서 이제 트랜스포터블 테이블 스페이스를 추출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많은 짓을 하죠. DB를 하나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는 커맨드 하나 쳤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짓을 하고, 그렇게 DB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그 복제 DB를 만들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공간이 좀 여유가 좀 널널하게 좀 필요하고, 또 메모리도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메모리가 뭐 소스 DB 쪽에 메모리가 90% 이상 쓰고 있다, 여유 메모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용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커맨드를 실행하고 나면 얘가 DB 만들고 거기서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추출하고 덤프 파일까지 쫙 만들어 놓거든요. 이쪽 디렉토리를 지정했잖아요.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거기다 딱 만들어요.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 데스티네이션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저는 똑같이 이제 이름을 똑같이 해놨는데, 위치를 똑같이 지정해놨는데 이걸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치로. 요 위치는 테이블 스페이스 옮길 테이블 스페이스 그 데이터 파일하고 그 덤프 파일, 그 익스포트 덤프 파일, 그 메타 정보 덤프해 놓은 거, 그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옥실리어리 데스티네이션은 이 중간 작업, 아까 복제 DB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제 DB를 만드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뭐 같은 위치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위치 밑에다가 얘가 이제 디렉토리 하나 더 만들죠. 그 DB 디렉토리. 여기 뭐 인스턴스가 얘가 오라19인데, 그러면 오라19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막 그 DB 관련된 뭐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DB를 띄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임시 DB를 복제 DB를 띄우기 위한 임시 디렉토리라고 보면 됩니다. 요건 뭐 다른 위치로 지정해도 되고 같은 위치로 지정해놔도 여기다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뭐 막 파일이 섞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여기 솔라리스 DB 서버에서 DB에서 이쪽 그 리눅스 서버로 TTS로 옮기는 그걸 한번 자동으로 생성하는 요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맨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이게 여기도 나오나? 아카이브 로그 리스트가 여기는 안 나와요. 잠깐 SQL 플러스 아카이브 로그 리스트 아카이브 모드 해야 되고 이렇게 반드시 아카이브 모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납니다. 그리고 알맨 타겟 이렇게 들어가서 현재 리스트 백업 해서 이렇게 백업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테이프 장치가 없으니까 테이프로 받을 일은 없고 다 디스크에 받는 건데 여기 3.51기가 풀로 데이터 파일들을 이렇게 받은 백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컨트롤 파일 백업 받은 거고 요거는 아카이브 파일 아카이브 로그들 요거 아카이브 로그죠. 아카이브 로그를 백업 받은 게 134 메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컨트롤 파일이 있고 이렇게 백업이 이제 저는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얘가 이제 자동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에러 납니다. 백업이 없다라고 에러가 나고 아카이브 모드가 아니면 또 아카이브 모드가 아니다라고 다 에러 나고. 그래서 요 커맨드만 실행하면 돼요. 트랜스포트 테이블 스페이스 옮길 테이블 스페이스 저는 이제 TS1 지난번에도 한번 그 TTS에서 이제 실습했던 TS1에 T 언더바 EMP하고 T 언더바 DEPT 그 테이블 두 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옮기는 식으로 할 거고요. TS1을 그리고 여기 이제 U01의 템프 이쪽 디렉토리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현재 상태에 그 TS1 테이블 스페이스를 그 옮길 수 있게 트랜스포터블 TTS 셋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아카이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방식으로 그 시점에 특정 시점에 테이블 스페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ntil time 이렇게 넣어가지고 until time 해가 state 마이너스 뭐 몇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점에 테이블 스페이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추가적인 옵션들을 더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뭐 익스포트 덤프 파일 이름을 바꾼다든가 뭐 임포트 스크립트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뭐 디렉토리 사용할 디렉토리를 다른 걸 쓴다든가 뭐 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그냥 디폴트로 하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한 이 정도 뭐 굳이 현재 시점에 테이블 스페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이전 시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뭐 많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런 걸 쓸 경우가 뭐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있을 때 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뭐 스타팅 오토매틱 인스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걸 하나 제가 창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랩 오라 언더바 S1 아직 안 떴네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 DB를 하나 더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가면은 인스턴스 스타티드 이게 뭐 하나 더 뜹니다. S몬이 지금은 원래 있는 소스 DB만 이렇게 있죠. 근데 인스턴스가 하나 더 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떴죠. S몬이 지금 두 개잖아요. S몬이 아니스라는 거, 이게 이제 이름은 자동적으로 얘가 알아서 만들어 버리고 지금은 인스턴스가 두 개죠. 이런 식으로 DB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가 DB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알면 리스토어하고 리커버리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해서 DB를 띄운 다음에 복제 DB를 하나 띄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추출하는 식으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추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뭐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원 소스를 리드 온리로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소스 DB가 엄청 크다, 저는 이제 작으니까 금방 이렇게 뭐 리스토어하고 뭐 복구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엄청 크다 그러면은 이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걸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리커버리 끝나고 리스토어 끝나고 리커버리 알면 그 리커버리 끝나고 DB 오픈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메타데이터 익스포트 받는 작업을 지금 하네요. 백업본에서 리스토어 리커버리 하는 작업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이제 데이터 펌프 메타 정보 다 익스포트하고 그러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DB 내리고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 리드로그들, 그 임시 복제 DB 데이터 파일 로그, 리드로그들 다 지우고 이렇게 딱 마무리하네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U01의 템프였죠. 여기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덤프 파일 생겼죠. 이게 덤프 파일 dmp 파일.dmp라고 생겼고, 임포트 스크립트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실제 옮길 그 테이블 스페이스 ts1에 대한 데이터 파일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딱 받아놨습니다. 얘가 받아놨고요. 요 오라19 디렉토리는 이제 그 아까 복제 DB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자동으로 만든 디렉토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파일, 리드 로그, 온라인 로그, 컨트롤 파일 위치가 다 있는데, 가보면 실제로 파일은 없어요. 파일은 다 지워졌고 얘가 정리를 쭉 했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온라인 로그 가보면 다 지워졌습니다. 다 지워졌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래서 여기 다 지우는 작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요 그 세 개의 파일들, 요거 DBF 요것만 있으면 되고, 얘는 빈 껍데기니까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지우면 됩니다. 오라19 얘는 지우면 되고 필요가 없고, 이제 요 파일을 보면은 그
VI로 열어보면 여기 그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TTS 영상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타겟 DB에 가서 IMP DP 해가지고 테이블 스페이스 메타 정보를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하고 똑같은 부분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밑에 그냥 이 스크립트를 돌려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파일 위치가 이제 그 601에 템프로 되어 있잖아요. 타겟에서 이걸 그냥 돌리면 타겟 쪽에는 이 똑같은 위치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이제 뭐 에러 나겠죠. 이런 디렉토리가 없으니까 스크립트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돌리면은 이걸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데이터 파일 DBF 파일이 들어갈 위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덤프 파일 갖다 놓을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P DPR 파일은 이쪽에 갖다 놓고, 근데 이제 DBF 파일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테이블 스페이스 뭐 임시로 쓸 거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뭐 저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이터 파일 있는 위치랑 같은 위치에 놔야 된다 그러면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저걸로 쓰지 말고 그냥 이걸로 여기서 이제 위치를 지정하면 되고요. 여기 갖다 놓고 여기 이걸 바꿔가지고 쓰면 되겠죠. 하여튼 뭐 IMP 스크립트가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실행시켜도 되고 좀 바꾼 다음에 그냥 실행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 IMP DP 이걸로 옛날 TTS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 파일을 옮겨야겠죠. 타겟 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타겟 쪽에는 603의 템프로 옮길 거고요. 덤프 파일은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고 저기로 데이터 펌프 디렉토리로 옮겨야 되니까 저는 이걸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여기다 해놨었네. IMP DP 이렇게 하고 sysdb에 접속하고 디렉토리는 데이터 펌프 dir dmp 파일 .dmp 파일 트랜스포터블 데이터 파일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타겟인데, 이쪽에 보면 파일들이 지금 다 저는 홈의 오라데이터에 오라19에 있거나 아니면 603의 오라데이터에 오라19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603의 오라데이터 오라19 이쪽에다가 이쪽 디렉토리에다 갖다 놓는 걸로, 덤프 파일은 이쪽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cp 해가지고 덤프 파일이 아니라 저기 데이터 파일, 요 데이터 파일 요거를 저쪽에다가 오라클 192.168.1.171 이 저 위치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요 위치에 갖다 놨는데 파일 이름을 저는 이제 여기는 OMF를 쓰니까 오라클 매니지먼트 파일 시스템 그 OMF를 쓰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좀 이상한 기호들이 막 들어간 이름이 있는 거고요. 이쪽은 그 OMF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직접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저는 ts01.dbf로 ts1.dbf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옮길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패스워드도 주고 옮겨졌습니다. 100메가짜리. 그러니까 이쪽에 가보면 이제 이쪽에다 넣은 거죠. 이쪽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이쪽으로 카피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덤프 파일은 이제 데이터 펌프 dir 쪽에다가 이제 갖다 놔야겠죠. 덤프 파일은 데이터 펌프 dir이 저는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게 이전에 실습했던 건데요. 그래서 있네요. 이건 일단 지우고 다. 이런 건 깔끔하게 안 지워놨었네. 이제 없죠. 여기에다가 이제 덤 파일을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scp dmp 파일 .dmp 파일을 이쪽에다가 이쪽에 요 디렉토리에다가 갖다 놓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dmp 파일 갖다 놨고요. dmp 파일만 가져오면 됩니다. 뭐 임포트 스크립트를 직접 돌려서 쓸 것 같으면은 요것도 scp로 카피해 와서 여기서 좀 수정한 다음에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옛날 TTS 방식으로 그냥 임포트는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가져올 필요 없죠. 덤 파일만 가져오면 되죠. 가져와서 impdp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실행하면 되겠죠. dmp 파일 .dmp 파일을 맞죠? 네, 맞고 이렇게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임포트 작업을 이렇게 쭉 하는 거죠. 네, 끝났고요. 잘 끝났습니다. 석세스풀리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시 플러스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볼까요? ts 파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테이블 스페이스 들어와 있고, 테이블 데이터 파일 603 오라 데이터 오라 19에 tns1.dmp 파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ts1에 들어있던 테이블들 t_emp하고 t_dpt가 잘 옮겨져 왔는지도 한번 봐야죠. 스코트 유저 select 이게 보면 테이블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t_dpt하고 emp ts1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거 잘 옮겨져 왔죠. 조회를 해보면 t_emp 이렇게 잘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요 부분만 이제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고, DB 만들고 막 그러면서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 TTS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스크립트 얘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좀 편집해 가지고 그걸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TTS 자동으로 TTS 셋을 생성해 주는 그 기능을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